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서 그런가요? 제 발음 자체가 원활하지 않네요. 네,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이 오늘 월요일 찐시황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신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수가 빠졌고요. 그죠? 양시장 코스피도 0.85%, 코스닥도 2.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이 일단은 이탈해서 무너졌고요. 코스닥도 900선이 무너진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시장 모두 2600과 900선이 오늘 붕괴된 그러한 하루였기 때문에 지수도 지수지만 아마 종목별로 아마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신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오늘 밤 찐시황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요. 당분간 시장의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정리를 조금 해보면 수급이 오늘은 평소보다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좀 있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지금 한번 보시면요. 네.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2,82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2,800억 정도 샀고 기관들이 3,300억 정도를 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보시면요. 지수는 2% 정도 밀렸지만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보면 원래 같으면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그러한 시장이 최근에 이제 제가 걱정했고 시장의 질이 좀 안 좋은 흐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상승 종목수가 361, 하락 종목수가 523 종목, 네, 523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배가 안 되는 그러한 하락 종목수가 2배가 안 되는 지수는 빠졌는데 평소보다는 시장의 질은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이제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문제였죠.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약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들은 1,0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개인 투자분들이 한 3,300억 정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보통 지수가 이렇게 2%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좀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조금 많아지는 그런 흐름이 평소에 1,000종목 이상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보시면 상승 종목수가 695, 하락 종목수가 817.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한 100개 정도 조금 더 넣는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네요. 그죠? 네. 그리고 상한가 10개, 하한가는 1개. 네. 그래서 오히려 지수는 2% 이상 하락을 했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의 질은 저는 최악의 케이스보다는 오히려 좀 나아지는 그런 그림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 우리가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AI 반도체 쪽으로 쏠림이 나올 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상승 종목수가 보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게 1,000종목 정도 이상이 막 하락하는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유명한 종목들이 있죠. 네, 그들이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 종목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측면, 뭔가 시장이 조금 최근에 이 쏠림 현상에서 안정을 좀 찾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그러면 어느 테마가 좀 강하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파워 섹터 테마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일단 초전도체입니다. 와, 이거 초전도체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우리 815 대표님하고 이렇게 장시작 전 방송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새롭게 뜨거운 테마, 강력한 테마가 나오면 이 테마는 시장의 성격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성격상 지금은 이렇게 급등 테마, 뭔가 우리가 꿈으로
나타낼 수 있고 계산이 쉽게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주 큰 뭐 퍼 100배, 퍼 1000배짜리도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야 저게 지금 당장에 있는 일도 아닌데 저게 뭐 되겠어? 그냥 하루 반짝 움직이고 말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고, 저한테 대표님께서도 그날 질문을 제가 전도체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테마들이 특히 시장에서 돈이 좀 가기가 애매하다면, 어디론가 가기 애매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들 쪽으로 막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초강력한 초전도체의 테마 움직임이 가장 강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핵융합, 웹툰, 비료, 뭐 전기 자전거 이런 순서대로 오늘의 테마는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요. 일단 우리가 이걸 하든 안 하든, 그럼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그래요. 제가 KB증권의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장중에 이제 코멘트를 저는 이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지난 목요일 정도인가요? 제가 아마 우리 KB증권의 프라임클럽 유료 가족분들, 저한테 이제 장중에 카카오톡 알림을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렸던 코멘트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또 야 뭐 댓글에서 뭐야 저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사라고 그런 걸 방송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 안 돼요. 시장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지금 사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왜? 이건 뉴스에 엄청나게 급등하라고 급락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감히 강심장도 아닌데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이제서야 뭐 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또 한쪽으로만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왜 지난주에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거는 쉽게 꺾일 테마가 아니라 적어도 센 테마인데 한 방에 아마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오늘은 초전도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인데요. 어떤 코멘트를 써드렸냐 하면 한번 보시죠. 우리 815 가족분들도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일단 한번 세게 만들어진 테마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경험을 했죠? 이미 바로 2차 전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2차 전지가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최근 들어서 오히려 가파르게 더 슈팅하는 좀처럼 아무리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셀 리포트를 내고 야 비싸다 뭐 저게 뭐 이야기를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죽지 않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2차 전지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들이 상한가를 붙는 거로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은 에너지가 만만치 않은 테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센 테마는 우리가 2차 전지에서 봤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코멘트를 보내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덕성이라는 종목을 보면 강한 테마는 한 방에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주의 흐름을 볼 때, 주도 테마를 볼 때, 이때 서남이라는 종목인가요? 서남이라는 종목은 일시 거래가 정지였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 차트. 네, 한번 보시죠. 차트를 가지고. 그래서 서남은 오히려 출렁일 때는 피해서 바로 출렁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지금 자, 목요일이고요. 상한가 가는 날이 오늘이 월요일이죠. 오히려 금요일에는 거래가 안 됐어요. 근데 금요일에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죠? 덕성 한번 볼까요? 덕성?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흔들어댄 날이 언제입니까? 이 날이 이렇게 아래 위로 도지 형태로, 와 이거 뭐 이거 이렇게 그려야 되네요. 너무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캔들의 이 폭이 넓네요. 자, 요때의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초전도체가 말이 안 되는가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성격이
뭔가 개별 테마가 강력한 게 있으면 돈의 힘으로 막 끌어올리는 시장인데, 그죠?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 너무 쉽게.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까지 상한가를 갔다가 무슨 이슈가 나왔습니까? 그거 아직 그 기술력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막 노이즈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금요일 날 이게 장중에 마이너스 21%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보내드렸던 이 코멘트거든요. 이게. 이 덕성을 보면 지금 테마가 쉽게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선암은 지금 일시 거래 정제니까 단기적으로는 대장주라면 일단 덕성밖에 없고, 덕성을 우리가 좀 잘 모니터링을 해보자 라고 제가 이제 글을 보내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글을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플러스 17%까지 갑니다. 순식간에 플러스 17%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기사를 하나 제가 클릭을 해서 제가 기사를 넣어드린 게 있는데, 상온 초전도체 진위공방 이석배 대표 한 달 뒤에 설명회 열겠다라는 발표가 또 나옵니다. 자, 이러니까 야, 이거 끝난 거 아니네, 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 장중에 막 17%까지 올라가는 그러는 그림들이, 이게 기사가 언제 나왔습니까? 8월 4일 날 정오 무렵에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주 센 테마는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또 뭔가를 좋은 이야기도 꺼내고 이게 부딪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뒤, 보름 뒤, 뭐 2주 뒤에 만약에 이 내용들이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막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장중에 다시 또 17%까지 끌어올렸다가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5%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다시 이렇게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KB증권 가족분들한테도 이렇게 글을 써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초전도체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땀으로 만들어 놓은 자산을 지금 투자하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재미가 없으면 이런 테마들은 무궁무진하게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격을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이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거지. 이걸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난 무시, 그리고 비싸니까 저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저게 뭐 폄하,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장의 성격을 이해하자라는 것은 2차 전지를 통해서 우리가 강하고 센 테마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초전도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덕성이라는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이너스 21%에서 때마침 저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플러스 17%까지 움직였다, 금요일날.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가깝게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장의 성격이 이러한 종목들이 막 파닥파닥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죠? 환율이 1,300원 위에서 지금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죠? 1,300원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 환율이 1,300원 위로 올라가 버리면 시장이 약간 불안해지는 모습이 있죠.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원화가 약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원화가 약세가 되면 그러면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사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1,300원 환율 위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결국에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은 어디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스토리가 있는 쪽, 스토리와 꿈이 있는 주식 위주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성격을 이해한다라면 말이 안 되고, 뭐 지금 아직까지 기술이 검증이 뭐 안 됐다, 뭐 됐다,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디에 붙고 있다? 스토리가 있는 쪽, 꿈과 희망이 있는 주식 쪽으로 지금 붙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으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라면 이 초전도체는 당분간은 조금 더 셀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쉽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요즘 한 번씩 말씀드렸던 쌍봉의 그림은 적어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쌍봉이 아니라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죠. 그죠? 그만큼 세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를 붙는 거고,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은 어디에 붙을까요?
한번 볼까요? 오늘 기관 투자가들은 어디에 붙었나? 대략적으로 기관들은 어디에 붙었을까요? 오늘 딱 느낌이 뭐 이런 쪽 붙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원택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오늘 제가 과거에 우리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옛날에 제가 작년 11월 23일 날 장시작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자료를 오늘 한번 그대로 저는 안 없애거든요. 파일을 그대로. 그러니까 뭐 우리 815 카페에 가서 작년도 11월 23일 경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파일이 이미 올라가 있을 거니까요. 네. 오늘 한번 보세요. 기관 투자가들은 어디에 돈이 들어갔나? 30만 주 가깝게 원택이라는 주식을 샀네요. 근데 원택이라는 주식은 오늘 무슨 이벤트가 있었나? 네. 오늘 8월 7일 9시 48분경에 오늘 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 발표일 날 기관들이 30만 주를 산 것으로 볼 때, 오, 실적이 엄청 잘 나왔나 보네. 그죠?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은 성격이 좀 다르죠. 기관 투자가들이 이런 거를 트레이딩 하지 않잖아요. 그죠? 기관 투자가들은 어디에? 숫자에. 예. 당분간 2차 전지가 AI 반도체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약간 조금 쉬어가는, 그죠? 성격을 보인다면 결국에는 지금은 실적 시즌이고 숫자로서 뭔가 증명이 되는 쪽으로 기관들의 선택지는 모일 수 있다. 그죠? 에너지가 응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관과 개인 투자들의 성격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때마침 조금 기관들 중에서도 조금 웃겼던 게, 자,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요? 네. 신성 델타 테크, 그죠? 이런 종목들이 상업펀드에서 트레이딩 했다라고 말씀드렸나요? 그죠? 네, 맞네요. 8월 2일 날 상업펀드에서 신성 델타 테크를 84,000주 정도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또 그 아까 안 좋았던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푹 내려갔다 오늘 바로 또 상한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파워로직스 마찬가지죠. 네, 파워로직스도 지난 금요일 날 아까 덕성과 다르게 이 종목들은 낙폭을 회복하지 못했었고요. 오늘 그 낙폭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 이게 뭐죠? 한 방에 죽지 않는다. 네, 적어도 쌍봉의 흐름을 만들어주죠. 이게 내일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센 주도 테마가 그런 흐름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전도체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초전도체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는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요? 초전도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저는 좀 해둬야 된다. 지금 당장 내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내용이 좋은 내용일지 나쁜 내용일지 모르겠고, 어쨌든 초전도체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시장이 뜨겁게 열광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글에다가 여러분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구글링을 해보시면 초전도체라고 해보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위에 있는 여기 공중에 큐브처럼 이렇게 떠 있는 것은 자석입니다. 그죠? 자석. 그리고 요게 초전도체의 역할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공중 부양하는 듯한, 그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게 뭔가 자, 지난번에도 제가 아주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것을 우리는 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죠? 도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전기가 안 통하는 것을 우리는 부도체, 안일 부자, 부도체를 사용하고, 부도체와 똑같은 용어로 절연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절연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요? 그 선이? 그거 없군요. 네. 케이블이라는 것을 한번 조회를 해보면, 자, 절연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죠? 자, 케이블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조회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고압 케이블 한번 볼까요? 초고압 케이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런 그림 한번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안에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도체로 되어 있잖아요. 도체. 이게 보통 우리 구리가 많이 사용되죠. 그죠? 전기가 흐르는 통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핵심이 또 있죠. 저항이 작을수록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통로인데
저항이 작을수록 유리하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피복 그 외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뭐 있죠? 절연체네, 절연체. 도체와 케이블 외부를 정기적으로 차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연체가 없으면 저게 막 저기 뭐야 초고압 케이블에서 전기가 막 흐르는데 손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제 몸은 완전히 타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저런 절연체로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케이블을 겉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검은색 있잖아요, 그죠? 그 고무 같은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절연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드려도 괜찮잖아요, 그죠? 네.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 저항이 요거 기억나시죠? 방금 전기 저항이 어떻게 된다? 저항이 작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전기 저항 값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앞에 마이너스가 다 달려 있잖아요. 마이너스 작아지는 값, 그죠? 마이너스가 전기 저항 값이 작아진다.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 저항 값이 크겠지, 절연체니까.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부도체,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기 저항 값을 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하나가 생뚱맞게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는 뭐죠?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전기가 흐르면서 도체의 성격을 가졌다가 스위치를 떼버리면 이렇게 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부도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로서 많이 사용되는 소재는 우리가 잘 아는 게르마늄과 실리콘, Si, 실리콘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초전도체라는 게 키맨이면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도체 앞에 뭐가 붙은 거예요? 초전도체가 붙은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죠? 더욱더 왼쪽으로 가는 거죠. 전기 저항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기 저항이 낮은 게 아니라 이거는 초전도체라는 것은 전기 저항이 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전기 저항이 0이다? 그래서 전기가 엄청나게 잘 흐르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중간에 소실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거를 우리가 초전도체고 전기 저항이 제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림이 조금 요 왼쪽에 오른쪽 그림이 이제 뒤집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오른쪽은 여기가 자석이고 요거는 여기가 자석이네요, 그죠? 자석이 자기장을 이렇게 막 뽑아내는데 이게 초전도체를 비켜서 이렇게 가면 초전도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뭐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과학적인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투자자니까 저게 그러면 왜 중요한데, 그죠? 어디에 사용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중요하죠. 자, 저 초전도체라는 기술이 상온에서 지금 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뭐고 극저온에서만 저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온에서 되면 엄청나게 메가톤급 폭풍적인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저게 획기적인 산업계에. 자,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이제 변압기라는 이 테마, 산업, 그 다음에 전선이라는 쪽 등등 뭐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미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제가 뭐뭐 일렉트릭, 뭐뭐 전기라는 표현을 많이 써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써드렸을까요? 그냥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뭐 그 다음에 재룡전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냥 또 듣고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냥 뭐뭐 일렉트릭, 뭐뭐 전기라고 계속 그런 표현을 써드렸습니다. 아마 귀에 아마 딱지가 앉으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작년도부터 계속 제가 이런 이야기들 해드렸는데 자, 전기를 생산하는 건 오케이, 그죠? 자, 여기에 만약에 저기 바다에서 해상 풍력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잘 생산했는데 이거를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정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게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끌고 오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100이라는 전기를 생산을 했는데 막상 여기서 전기를 쓰려고 딱 보니까 80밖에 안 남아있고 90밖에 안 남아있고 70밖에 안 남아있네? 뭐야? 100을 생산해서 보냈는데 왜 지금 80, 70밖에 안 남아있어? 중간에 전기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 때문에 전기가 완벽하게 100이 그대로 이전되지 못하고 중간에 소실돼 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초전도체가 구현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을 만들었는데 80, 70이 도달하는 게 아니라 100이 그대로 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전기가 지금 무척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저도 옆에 이제 815 우리 선풍기를 틀어주셔가지고 너무 시원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는 와중에 100을 보냈는데 20밖에 안 남았네, 50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전기가 점점 적어질 거고, 지금 폭염 때문에 쓰긴 써야 되는데 쓸 수 있는 양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전기요금이 어떻게 될까요? 폭등. 반대로 이렇게 전기가 생산한 만큼 소실되지 않고 완벽하게 다 막 오고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은 앞으로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겁니다. 이게 우리 산업에서, 우리 가정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라는 거죠. 네, 그죠? 네. 특히나 우리 그 철물이라든지 센 물을 속여서 녹여가지고 이렇게 막 만드는 공장들이 있죠. 특히 현대제철이 뭘 하고 있죠? 전기로라는 것을 돌리잖아요. 전기로 말 그대로 전기를 통해서 용광로를 막 이렇게 녹이는 거예요. 얼마나 전기를 많이 먹겠습니까? 근데 전기 요금이 앞으로 엄청나게 이 기술의 발달로 개발로 인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원가가 상당히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기차 충전하는 게 과거 대비해서 비싸다라는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러면 기름값 대비해서 남는 게 없는데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있잖아요, 불만이. 그죠? 근데 전기요금이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폭삭 내려앉으면 전기차 충전도 엄청나게 메리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자, 저렇게 전기 저항이 계속 전기 저항이 크면 클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지금 이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빨간색으로 엄청 부분이 보이죠. 이거 우리 왜 뉴스 요즘 보면 쪽방, 우리 그 주민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쪽방촌에 가서 기자분들이 이렇게 열화상 뭐 이렇게, 이걸 뭐라 해야 되나요? 카메라인가요? 이런 걸로 또 찍으면 그 쪽방촌에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가면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나마 뭐 밖은 조금 조금 덜 빨갛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 발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발열. 예. 이렇게 열이 많이 날수록 뭐가 떨어져요?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우리 과거에 우리 갤럭시 스마트폰이 이거 조금만 이렇게 통하면 뜨거워가지고 뭐 별명도 뭐 안 좋은 별명들이 좀 막 있었죠. 그죠? 결국에는 이 열을 잘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항값이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 저항이 제로로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뜨거운 부분도, 발열도 컨트롤이 되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반도체도 우리가 점점 반도체가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부품끼리 이렇게 조밀하게 모이다 보니까 이게 그 사이에 뭔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발열 현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이렇게 발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도 반도체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의 환경과 산업에 있어서 엄청나게 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가 이게 되면 대박이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그게 뭔가 뚜렷하게 안 나올 동안은 당분간은, 그죠? 뭐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내용들은 사실 제가 이런 초전도체와 같은 뭔가 테마 키워드가 딱 나왔을 때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빨리 찾아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희 KB증권 저희 프라임 가족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건 오늘 뭐 저녁 찐샹에서 말씀드릴 그런 주제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나중에 제가 요건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테마가 나왔는데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관련된 뭐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누구지? 막 이런 것들을 내가 빨리 뭐 찾고 싶을 때 그런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오늘 가장 강력한 테마였기 때문에
이 테마가 왜 시장에서 이게 됐을 때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직은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일 이거를 따라 살아라는 게 아니라 시장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뜨겁게 움직이는 거고, 요거는 어떤 그 산업 측면에서 좀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는 게 두 번째, 아까 개인 투자분들은 이러한 꿈을 찾아서 그죠? 떠난다라고 말씀드렸고, 기관 투자가들은 이렇게 꿈만 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관 투자가들은 그래도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숫자로서 설명이 될 수 있는 쪽을 기관들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원택에 대해서 이제 주가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쪽이 그나마 시장에서는 임팩트 있게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비올도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갔고요. 클래시스 한번 볼까요? 클래시스도 전고점 거의 육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네. 자, 미용 의료기기 쪽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죠. 의료기기. 네. 자, 원택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원택. 그 다음에 비올.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제일 싼 종목 중에 하나인 하이로니. 그 다음에 클래시스.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은 이쪽으로 지금 오늘 대동단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올도 샀나? 맞네요. 네. 그죠? 비올도 3일 연속으로 기관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고 있는 걸 보면, 원택이 잘 나왔으니까 뭐 비올도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도 11월 23일 날 제가 그 부산에 지스타라는 게임 그 쇼에 간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작년도에 그 11월 달 정도에. 그때 이제 그 전후로 제가 이 원택, 그 비올 뭐 이런 종목들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 자료를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원택의 시가총액은 3천억 수준이었습니다. 3천억.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1조를 간다고 했으니 앞으로 얼마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황당하실 거고 그죠? 사실 키맨이 네가 뭔데? 신뢰도 낮았겠죠. 근데 오늘 이 원택의 시가총액은 1조 1천억을 아까 1조 1천억을 넘어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원택이 그네요. 1조 1천억 딱 넘어섰네요. 그래서 뭐 좀 예상했던 대로, 전망했던 대로 회사가 성장을 하니까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죠. 자, 그때 이제 미용기기 테마라는 것을 지수화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서 중소형주 장세가 될 것 같은데 연말 연초에 저는 그 중에서도 미용기기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22년도 11월 23일 날 여러분들께 요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졌는데, 자, 원택은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죠. 제 피부를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그죠? 네, 올리지요. 피부를 올리지요. 이름이 얼마나 예쁘나요? 기억하기 쉽죠? 라고 말씀드렸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고, 요게 지금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이거 어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히트다 히트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앞으로 미국이나 브라질이요, 이 시술 쪽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게 받고 발달을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원택을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방법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2021년부터 22년 3Q까지의 분기 매출액 추이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 100% 이상씩 성장을 하네. 뭐야 이거, 그죠? 이런 제조업이 있나? 잘 없잖아요. 시장의 평균보다 월등하게 강하게 높게 성장을 하고 주가도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 뭐죠? 주도 테마인 거죠.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성장과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테마. 그 이유는 자, 이러한 장비를요, 의사분들이, 피부과 의사입니다. 네, 저는 피부과를 3곳 정도를 제가 이 원택을 여러분들한테 밀기 전에 이 피부과를 다니면서 제가 시술을 한번 겁나가지고 전신마취해서 제가 이제 시술을 받아봤었는데, 의사분들이 보통은 이제 한 대 정도 가지고 이제 한데, 의사분들이 한 2-3분 정도 계시면 누가 한 분이 이걸 사용하라고 있으면 다른 분은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오늘 3월달이죠. 원래 3월달. 제가 기업 설명회 갔다 와서 이 장비 프로모션을 한다. 이 장비를 한 대, 두 대 더 피부과에서 쓰면 이 소모품을 엄청나게 공짜로 준다.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요게 깔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소모품이 폭발적으로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 늘어나는. 왜? 공짜로 줬던 소모품을 다 쓰고 나면 새롭게 사야 되잖아. 그래야 장비를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비는 사놨으니까 열심히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소모품이 이게 올라옴과 함께 원택의 수익성은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왜? 과거에 클래시스가 저러한 그림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작년도에 매출액이 800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 시점에 제가 올해 매출액이 1200억 예상된다. 근데 그럼 이건 800억에서 1200억이니까 400억이 점프한 거잖아요. 그러면 50% 성장률 아닙니까? 자, 성장률이 50%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하는 초기 매출액 성장이 나올 때는 주가는 가장 강하게 점프업을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때는 바로 고속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PER 아니죠, PBR 아니죠, PSR 맞죠? 이 PSR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자, 원래 제가 1200억 정도 목표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보여드렸던 매출액, 시가총액이 얼마? 3,300억이었잖아요. 그죠? 3,300억. 자, 이거는 산수잖아요, 이제. 그죠? 이거를 나누면 되죠. 3,300억을 1,200억으로 나누면 대충 얼마 됩니까? PSR로. 약 3배잖아요, 약 3배. 약 3배. 그래서 제가 과거에 클래시스가 사업을 초기에 고도 성장이 일어날 때 PSR이 이게 몇 배까지 움직였다? 7배, 8배, 그리고 엄청나게 숫자 잘 나올 때는 10배까지도 갔기 때문에 이 원택도 클래시스의 흐름을 소모품 올라오면서 따라간다면 적어도 여기에서 2배 정도 이상은 PSR로 적용돼도 목표 주가를 잡아도 된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200억에다가 7을 곱하면 8,400억이고 8을 곱하면 9,600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적어도 한 7배, 8배 정도까지 가면 PSR로 시가총액 1조 정도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제가 대충 뭐 이야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때 당시에 클래시스의 PSR는 그때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8배 정도 되거든요. 8배고 여기가 10배입니다. 요 사이에서 움직였고, 클래시스가 과거에 더 크게 성장할 때는 이게 여기가 13배거든요. 13배 이상으로 이렇게 거래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보지 말자. 클래시스는 일단 선도 기업이고 여기까지 보지 말고 적어도 요 사이 정도까지의 밸류에이션만 PSR로 원택이 받으면 그러면 1조 정도는 바라볼 수 있다. 요런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원택의 상호펀드 기관 투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주가는 3,800원 정도 있을 때였네요. 아마 요렇게만 보면 그때도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고 제가 설명드렸을 때 아마 자료니까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양봉 나와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지금 어떻게 사요?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주가가 주당 얼마예요, 이제? 그때는 3,800원이었는데 3,800원인데 이제 12,000원이네, 12,000원. 결국에는 이게 주가를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이번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휴가지에 가보니까 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모바일로 다 보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가? 그죠? 그러면 다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누군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들이 없다라면 과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 2,700원에서 3,800원까지 주당 1,000원을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과연 원택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있을까? 성장을 한다면.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나온 실적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실적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제가 본 실적은 오늘 이렇게 나오더군요. 네. 자, 왜 오늘 저게 신고가를 다시 이렇게 경신했냐? 자, 2분기 실적은 305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26억이 나왔습니다. 오, 그러면 이거 영업이익률 어떻게 구합니까?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305억에다가 영업이익 126억, 그죠? 그러면 대충 얼마가 나오죠? 41%의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제가 놀라는 이유가 뭘까요? 자, 보통 1Q와 2Q는 광고라든지 장비 구매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 1Q와 2Q입니다. 근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2Q에 영업이익률이 41%나 나왔어? 야, 그러면 이제 장비 깔아놓고 앞으로 3분기, 4분기는 앞으로 장비 더 투입될 비용 없고 광고도 이미 많이 했고 하반기로 갈수록 소모품이 많이 구매가 되면서 앞으로는 더 올라올 텐데 50%까지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앞으로 41%에서 50%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3분기와 4분기에서 이 원택은 구경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요게 오늘 부각이 되면서 원택은 야, 2분기에 비용 많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영업이익률이 41%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제가 기관 투자가들은 외국인들은 뭐 2차전지는 이런 지금 마진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2차전지는 잘하면 지금 뭐 5%, 6%, 그죠? 근데 이런 제조업들은 장비 하나 팔고 소모품 좀 팔았더니만 40%씩 마진 남기니까 기관들은 여기에 환호하면서 오늘 다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3, 4분기에는 45% 정도의 마진 정도까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자, 상반기에 59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600억 정도 잡고 이러하게 곱하기 2를 하면 1200억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지난해 예상했던 매출액 정도 최소 나올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개 분기 오늘 발표된 실적까지 해서 4개 분기 합산 차트를 그려보니까 매출 꾸준하게 성장하죠. 영업이익은 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요. 핵심은 하반기에 만약에 소모품 비중이 이거 올라오면 영업이익률은 이렇게 될 것이다. 41에서 45나 50 요 구간 어디에서 찍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더 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자, PSR로 이제 8배가 왔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1조 오니까 8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놓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파시라고 하기에는, 물론 조금씩 뭐 분할 매도해서 이제 안 오른 걸로 이렇게 교체 매매하는 거 일부씩 조금씩은 뭐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3Q에서 4Q로 갈수록 제가 원가는 비용은 덜 들어가고 앞으로 소모품 더 많이 팔리면서 더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왠지 여기에서 다 던져보기는 좀 아쉽죠. 자, 클래시스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이 볼륨이 차이 나는 거를 제외하면 과거 클래시스의 영광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10배 정도를 PSR까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올해 매출액이 아니라 내년도 매출액에다가 10배 정도를 더해서 시가총액 한 1조 5천억 정도까지는 다음 스텝으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앞으로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14일 날 기업 설명회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제가 3월 달에 기업 설명회 갔다 와서 이거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만약에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기업 설명회 갔다 와서 또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클래시스는 13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PSR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됐는데요. 제가 태양광 쪽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쪽에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분위기가 좋은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번 그려본다면 자, 태양광 쪽 분위기가 어디 안 좋나? 하나솔루션 보면 안 좋죠. 그죠? 지금 역사적이 아니라 52주 신저가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최근에 대량 거래를 수반한 이렇게 음봉이 2개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는 저점을 약간 만들려고 하는, 그죠? 지금 멈추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 다음에 OCI, 그냥 OCI가 아니라 OCI 홀딩스.
태양광 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OCI 홀딩스도 최근에 12만 원을 고점으로 12만 원을 고점으로 10만 원 박스권 요 정도 구간에서 지금 멈춰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자, 지금 태양광은 어느 쪽에서 숫자가 올라오냐면 대표적으로 중국과 미국 쪽에서 숫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연도별 중국 태양광 누계 설치량을 보면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23년도에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태양광 부분을 보면, 자, 이게 이제 만만치 않게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이유가 뭐? 폭염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지금 활발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폴리실리콘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폴리실리콘 웨이퍼 가격도 하락을 했고, 셀 가격도 하락을 했고, 모듈 가격도 하락을 하면서 이 태양광 전반적으로 뭔가 센티가 좀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당연히 폴리실리콘, 셀, 모듈 업체들의 이익은 떨어졌을 것이고, 대신에 이런 밸류 체인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뭐죠? 태양광을 설치하는 입장에서는 뭐죠?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그죠? 야, 태양광 설치하는데 지난번에 100만 원 들었는데 이게 셀 모듈부터 웨이퍼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예를 들었습니다. 50만 원 밖에 안 드네? 그러면 태양광 설치할까 말까 망설였던 분들도 설치할 수 있겠죠. 왜? 가격 부담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설치 비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글로벌 태양광 발전량은 태양광 이 설치량 자체가 지금 성장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폴리실리콘부터 해서 셀 모듈 있는 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캐파가 막 증설이 되고 막 공급이 막 쏟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중국 쪽에서의 캐파 증설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좀 접어든다라는 산업계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네들이 증설을 한다. 근데 수요는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이제 업황이 이제 아주 단기는 아닙니다.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조금 바닥을 잡아갈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먼저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냐면, 장비 회사들이 여기에서 수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태양광 관련해서 이렇게 설치량이 늘어나고 생산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누가 수혜를 볼 수 있냐? 일단은 장비 회사 LOT 백큐ම්. 근데 주가가 최근에 이미 먼저 많이 좀 움직였습니다. LOT 백큐ම්. 그죠? 자, 이 종목이 최근에 움직였던 이유는 반도체 쪽도 있지만 이 회사가 중국 쪽에서의 태양광에 들어가는 증착 공정 내에서의 그 진공 펌프가 많이 투입되면서 이 회사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사를 조회하면 나오죠? LOT 백큐ම් 태양광 사업이 초고속 성장, 올해 매출 어쩌고저쩌고. 이게 핵심적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낯선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면 GMB스코, GMBS 에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전고점 돌파하기 시작하는 종목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분기 보고서 같은데 딱 들어가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보죠. 나오네요. 딱 들어가니까. 자, 이 회사는 글로벌 ESG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뭔가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이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이구나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죠. 자, 어디에? 태양광이 제일 앞쪽에 나오네.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건데? 다양한 산업 현장, 태양광과 같은 이런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유해가스, 분진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공정설비, 이걸 우리가 스크러브 장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주로 태양광 제조 공정 유해가스를 처리하는데, 이게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꽤 만만치 않은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태양광 부문에서의 설치량 증가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쪽에서 설치량 증가와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두 종목이라면 LOT 백흉과 이 GMBSS, 이름이 막 발음하기 참 어려워요. GMBS 에코, 이 종목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특히 아직까지 상장된 날의 시가가 24,000원인데요. 네, 요거를 아직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초입에 있죠. 그래서 앞으로 GMBS 에코는 좀 관심 있게 가족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 말씀드렸고, 사실 오늘 2차 전지 이야기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주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시는 분들이, 제 지인분들이 계셔서 괜히 오늘 같은 날 2차 전지 이야기했다가 뼈도 못 추스린다 라고 조언을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2차 전지 이야기는 오늘은 패스. 뭐 내일 아침에 뭐 장시작전 방송에서 제가 뭐 하게 되면, 용기가 생기면 할까. 오늘은 아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아무리 2차 전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딱 보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오히려 굳이 제가 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외에 오늘 시장에서 돈 들이는 성격은, 개인은 꿈을 찾아서, 기관들은 실적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당분간 이 트렌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도 앞으로 좀 관련된 부분, 중국에서 태양광 설치량 늘어날 때 어떤 게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공부를 좀 해보신다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뭐 상당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힘겨운 하루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찐 시간과 함께 편안함, 꿀잠 주무시고요. 내일 장시작전 방송에서 다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가족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